15년 만에 기술계 행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술계 행원이 됐고, 기술계 행원이 됐는데 행원이 됐다고 해서 창구에 앉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내 꿈을 이루어졌구나. 15년 만에 제 나이가 39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그럼 여기서 끝났으니까 내가 기술직을 한번 해서 기술사를 한번 배워봐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이제 그 야간대학 3학년에 편입을 하죠.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어랑진에 있는 이제 서울공과학원에 갔었어요. 목요일날 200만 원을 기술사 자격증 한 2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200만 원을 들고 딱 갔더니 문이 닫혀 있더라고. 그났더라. 그래서 돌아오면서 생각했죠. 야, 내 꿈이 이제 끝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했죠. 그래? 참 이럴 바에야 그러면 내가 금융 전문가가 한번 돼보지. 이런 마음을 갖고 열심히 했더니 자격증을 하나씩 취득을 했죠. 은행 관련 전문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제 책임자 시험 합격하고, 책임자 시험이 상당히 어려워요. 한번 떨어지고 한번 이제 그 다음에 또 합격해서 결국은 제도에 없는 책임자를 시켜줄 때도 무조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뽑을 때 책임자를 시킬 때 여기 잘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뽑으면 3배수 5배수를 뽑아요. 나는 3배수 5배수 들어가지가 않아요, 사실. 왜? 어차피 서자 출신이잖아요. 조선시대 얘기하면 어렸을 때 쌍놈이나 마찬가지. 누가 시켜주겠냐고. 그러니까 내가 모셨던 옛날에 비숍 모셨던 분들이 다 높은 자리 있어도 제도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고민한 끝에 이제 제가 이제 실적을 많이 올렸죠. 그래서 뭔가 두각을 나타내고 지역본부 관내에서 1등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하면서 옆에 있는 지점장이나 그런 분들이 전부 인사부에 전화해서 이철이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뭔가 시켜주지 않겠냐 막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는 할 수 없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지점장이 하는 얘기가 인사부에 전화했더니 열심히 하면 잘한다. 평판도 좋고 이미지 좋고 실적 다 좋다. 근데 강은 읽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2005년도에 이제 정말로 제도 없는 제가 이제 책임자가 되죠. 책임자가 되어서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회원들은 들어가면 여신, 수신, 예암 교육도 다 저는 교육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었지만 나름대로 통신연수 공부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행내 강사도 해봤고 이제 가계대출 강사 다 하면서 열심히 했더니 저는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도 사실은 내가 지금 운전기사지만 결혼해서 내가 과장까지는 했어요. 사실은 과장을 했습니다. 과장을 하고 저기는 거기서 이제 끝나려고 다 끝났잖아. 나이는 다 많이 먹었는데 막 50이 너무 다 돼가는데 열심히 정말 일했어요. 일했는데 세상은 살다 보니까 신이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는 기회를 주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내가 2002년도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다른 분들이 당신은 정말 잘하니까 출장 수상을 한번 해보시오라고 제1의 지원장도 했지만 안 했어요. 왜? 제가 가서 적극적으로 일하면 나머지 선배들이나 나보다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 또 고참들이 뭐라고 했어요? 쟤 뭐 하는 거야? 이런 얘기 하지 않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난 올권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안 갔는데 결국은 2002년도 8월 달에 갑자기 전화가 또 저한테 딱 오더라고요. 와서 이철 씨, 저기 이철이 과장, 당신이 우리 회사 한번 관리해주세요. 이런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분이 알고 보니까 내가 집단 대출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분이 저를 참 잘 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회사를 이제 다른 은행에 거래하다가 회사를 맡겨야 되는데 내가 집단 대출해주고 거래를 1년 동안 나를 지켜봤는 거예요. 그분이요. 야, 저 사람 정말로 열심히 일한다. 자기는 은행 거래를 많이 해봤는데 저렇게 열심히 하면서 못 봤다 이거죠. 그래서 딱 보니까 얼굴을 봤더니 나이는 되게 많이 들어 보이고 저 사람 나이 좀 되면 부점장이나 지점장급이 돼야 되는데 왜 저렇게 과장이고 차장이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오심하고 저랑 오게 됐고 저는 이제 옛날에 그 사람한테 솔직히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했죠. 저녁에 한번 식사를 합시다. 오시라고 식사를 하면서 저는 은행 들어오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고 은행 들어갈 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사실 내가 미안하다. 왜 미안합니까? 그랬더니 나는 당신을 상당히 오해됐다. 은행원들이 들어오면 승진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사고를 친다든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을 텐데 당신은 정말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밖에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서 어이가 풀렸다. 정말 멋있네.
그러면 제안서를 내봐라. 그래서 이제 제안서를 내서 다른 은행과 경쟁을 해서 제가 그러고 이제 2012년 11월 때 전국 예금왕이 됐죠.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전국 예금왕이 돼서 이제 조진 행장님이 보고 딱 보니까 이 사람 정말 열심히 한 사람이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은행장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제 과거 얘기를 쫙 했더니 지점장님 비서실장 보더니 내년 1월 달에 전국 영업점장 회의 충주에서 한 900명 하거든요. 1000명 가까이. 거기서 우수사례 발표시키라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했죠. 그래서 2013년 1월 달에 부지점장이 특별 승진했죠. 특별 승진하고 그리고 나 우수사례 발표하고 그래서 우수사례 발표 남 앞에 서보기가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한 1000명 가까이 되는 앞에서 얘기했는데 그 있는 지점장들 모든 사람들이 상당히 그 뭐랄까요? 좀 감동했다고 할까? 왜 감동했을까요? 이랬겠죠. 다른 사람들 처음 들어올 때 은행원이었지만 이철이라는 사람은 은행에 들어올 때 운전기사로 들어와서 정말로 은행원이 되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노력한 것을 감동을 했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6개월 만에 또 뭐가 됐냐면 또 한 가지는 부지점장이 딱 되고 났더니 중앙일보의 김선아 기자가 제 얘기를 쫙 듣고 이면에다 냈는데 전국에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오더라고요. 이 매스컴이라고 매체라는 게 정말 놀라웠던 이력을 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6개월 만에 특별승진 지점장으로 승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은행 들어온 29년 만에 지점장이 됐고 제가 이제 운전기사에서 보일러 기사 그 다음에 전환을 과장 차장은 이제 승진 없이 그냥 연수만 내려주는데 네 개를 넘어가면서 제도 없는 걸 잘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쓰는 단어가 뭐냐면 봉상계도 우수가게라는 얘기를 씁니다. 왜냐하면 산을 만나고 그러면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만나면 다리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래서 내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내 후배들이 좀 따라오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항상 조직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상당히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고마운 마음에 이제 또 6개월 은행에서 연장을 해줬고 퇴직을 했는데요. 퇴직할 때쯤 돼서는 사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죠. 저도 직업을 한 10개 이상은 훨씬 가져봤거든요. 사실은요. 군대 가기 전에도 은행 들어가기 전에 해봤지만 지금까지의 생활은 울타리 내에서 생활이었다. 봉급을 딱딱 받았죠. 21일만 되면 받았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퇴직하고 나서 저희 3일 만에 다른 데서 제의를 받아서 초등학교라는 곳에 갔어요. 76년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강의를 한번 퇴직의 시점이 한 두 달쯤에 갔었는데 자기 모임이 있는데 가서 오라고 강의를 했더니 점장님 퇴직 얼마나 남았습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랬더니 저하고 평생 한번 저하고 영업 한번 해봅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겉으로 들렸죠. 그런데 이제 퇴직을 하자고 3일 만에 제의를 받고 와서 이제 영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도 여기 계시지만 내가 현 시점에서 내 삶의 가치에 어디를 무게를 둘 것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저도 한번 가끔 해봐요. 내가 왜 이걸 무엇 때문에 하고 있지?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장생활 다니신 분들은 여기 한 두세 분 계실 텐데 직장생활 다니는 사람은 어찌됐든 간에 실적이 좋든 안 좋든 간에 봉급이 적든 많든 간에 꼬박꼬박 21일, 25일은 똑같은 봉급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생활에서 이제는 여기 계신 분의 대부분 다수의 분들은 뭐냐면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강의하시는 분들 모든 사람들은 내가 정글석에 타잔 마냥 뛰지 않으면 여기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여기 와서 보니 그런 게 느끼더라고요. 근데 영업이라는 게 너무나 재밌더라. 참 재밌더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터득한 것들이 뭐냐면 오늘 아침에 오면서 저는 책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맥도날드의 그 맥도날드 창시자의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시간이 길어지니까 네 가지 추격을 해서 보니까 QSCV라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종업원들한테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고객이 얘기할 때 빨리 주문을 내는 게 아니라 고객님 행동은 몇 초 느리더라도 고객님 신속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나만의 특별함이 있는 것을 강조하더라. 두 번째는 SNS 서비스를 할 때 항상 고객님이 오시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남들 틀리게 행동은 하더라도 고객님 인사를 큰 소리로 고객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뭔가 좀 차별화되게 해야 하더라. 세 번째는 뭐냐면 깨끗하게 하는 거, 청결하게 하는 걸 뭘 하냐면 맥도날드 가시면 아마 청결하고 그런 것도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다른 것도 다 하지만
책상 밑에 보면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깨끗하게. 왜? 고객이 오시면 고객 옷에 묻을까 봐서 이런 것도 깨끗하게 닦게 만드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햄버거 같은 게 크지 않습니까? 입속에 집어넣을 때 어느 순간에 천장을 쳐다보면 천장이 너무 지저분해지면 이 고객들이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겠는가. 이거 이미지 문제. 안 그럼 화장실 같은 거 깨끗이 해서 맥도날드 화장실 너무 깨끗하다. 이 정도 깨끗하면 식당은 깨끗하지 않겠어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밸류, 가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도 뭐 이제 뭡니까 기름종이 싸진다든가 뭐 차별화되게 해서 이렇게 해주는 이런 것들, 그런 얘기를 듣고 아침에 나의 차별성은 뭘까라는 생각을 아침에 지금 지하철 타면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결론적으로 4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내가 제 2박을 살아가면서 나는 직장생활 안 하려고 생각을 했고 좀 여유롭게 생활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살고 싶다. 편안한 마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첫째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건강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에너지에 대한 생각. 좀 사람이 직장생활 사업한 사람이나 강의한 사람도 힘찬 모습을 하는 모습이 좋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어떤 건강한 모습으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서 저 사람은 행복함을 전달할 수 있을까?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서 행복함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내가 돈이 없어도 돈 부자들한테 이 돈 뭘 하십시오라고 투자를 권유할 수 있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는 뭐냐면, 3번째는 어떻게 관계를 잘할까?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분들은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자산이잖아.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아까 저 대표님 얘기하셨지만 저분을 대해서 여기 있는 분들이 딱 얘기할 순간에 저분의 아이디어,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돈을 좀 벌 수 있겠네 생각이 떠오르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좋은 사람들 속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하는 것들, 메시지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해보고요.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런 것들이 뭘까?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내 라이프 사이클대로 살아가게 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자, 이런 4가지 속에서 2가지를 더 한다면 내가 이 막에서는 정말로 다른 사람과 소통을 좀 잘해야 되겠다. 우리 가족관계 소통, 친구관계, 또 여러 만나는 사람과 소통을 잘해야겠다는 이런 생각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떻게 하면 강의를 내가 많이 한다 했을 때 상대방들과 공감을 잘해야 할까, 이런 결론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감사합니다.